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롯데리아 매장입니다.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우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걸로 지목된 장소입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이곳으로 불러내 계엄 당일 선관위를 장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대령은 우선 햄버거를 먹고 얘기하자더니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간인인 태역장성이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앉혀놓고 내랑가담을 지시한 겁니다. 정 대령은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 노 전 사령관이 향후 있을 진급 인사 정보도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진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정보사 대령들을 동원한 정황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이자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씨는 자신이 점집을 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전북 군산의 무당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오늘 계세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감사해요. 노 씨는 특히 올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A4 용지에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계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의 사주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JTBC 오원석입니다. 사실 이곳은 재단법인 DTL, 대구 택시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대구시 예산 20억 원과 택시운송 사업조합 출연금 53억 원 등 약 1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정작 택시기사들은 복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쉼터가 있긴 있거든요. 첫째로 그 장소도 잘 모르고 디테일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거는 모르죠. 보기식 그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당 건물의 한 해 임대 수익금은 7억 원 정도로 알려졌지만 DTL 측은 수익과 복지 사업 예산 규모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번듯한 건물이 우뚝 섰습니다. 대구 지역 택시 근로자를 위해 짓고 있다는 연수원입니다. 이 연수원을 지은 건 재단법인 대구택시 근로자 복지센터 DTL. 왜 하필 이곳에 연수원을 지은 걸까? 이상한 점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저 뒤에 보이는 연수원 땅의 주인이 청송 출신 의원인 김이상 국회의원의 친형이란 점입니다. 김이상 의원은 대구에서 한국노총과 택시노조 의장을 지냈던 이력으로 DTL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 의원이 이사장에 취임한 건 2013년 1월. 공교롭게도 김 의원의 친형은 연수원 부지를 2012년 10월부터 2년에 걸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대구 택시근로자 복지센터 DTL에 대한 대구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일까지 합동감사를 진행한 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 녹음. 검찰은 명 씨가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석 대와 USB 1개에서 이 통화 녹음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처음부터 세게 말했지만 당내 반대가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명 씨는 당시 박완수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모두 김 전 의원 공천에 찬성한다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은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는 윤 당선인과 명 씨 간 통화 40여 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고 전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아내였지만 민간인 신분이던 김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명 씨는 그동안 김 여사와의 통화 유무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외하고 김 여사와 명 씨 간 통화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는 대통령 부부와 사적, 공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특히 김 여사와 더 많이 소통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확인된 추락만 176건, 15명이 사망했습니다. 테트라포트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바닥도 미끄럽고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구조물로 막혀 있어 자력으로 탈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테트라포드는 수중 5m가량, 깊게는 10m 넘게 설치됩니다. 구조물 속에 갇혀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어렵습니다. 추락하면 빠져나오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결국 테트라포드는 아예 올라가면 안 된다는 큰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실질적인 단속 강화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소방과 해경에 부산 경남 지역 주요 순환 사고 현황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제출된 203건의 출동 가운데 절반이 6월에서 8월 해수욕장 개장 외 기간이었습니다.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최초로 입수해 권장 인력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소방 수상 구조대로는 다 채우지 못합니다. 365일 24시간 해변 안전 관리는 꿈도 못 꿉니다.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해운대구 수상구조대. 낡은 건물에 의무시설이 없어 복도에서 치료합니다. 대기실은 좁고 불편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이 내놓는 대책은 입수 금지, 또 금지뿐입니다. 바다를 찾고 즐기는 시기와 방법이 다양해지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안전관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